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을 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함께 장애보험금 항목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MRI 영상과 판독지 내용을 기준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행도가 2단계 프로트루전 내지는 3단계 익스트루전 상태에서 신경압박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라 추간판 탈출증 기준장애율 23%에서 노화로 인한 질병 관여도와 사고로 인한 상해 관여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상과 장애 항목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합산하여 최종 합의금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합의가 된 이후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보험 후유장애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인보험 장애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디스크 장애지급률 계산 방법과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해 상담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신청해 질문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보험이란 민영보험사에 본인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고자 가입한 일체의 보험상품이고, 상품의 종류를 보면 생명보험에서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통합보험, 종합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보험 상품별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특약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나 재해장해특약, 손해보험에서는 일반 상해특약 또는 교통상해특약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 등으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의 개인보험 가입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률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후유장애 지급률은 10%에서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률 3% 이상 후유장애 특약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보험이 80% 이상 또는 50% 이상과 같이 고도장애만 보상을 하는 특약으로만 가입되었다면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꼼꼼한 증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 지급률 계산 방법입니다. 개인보험 장애보험금은 보험 가입연도별 장애 분류표에 기재된 장애 지급률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 1월 31일 이전까지 판매했던 보험상품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통으로 척추체는 기형과 운동장애만을 대상으로 장애평가를 하였고, 척추체의 추간판 탈출증 자체의 평가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2월 개정 약관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보험 약관에서 처음으로 추간판 탈출증 장애 종목을 신설을 하였고, 추간판 수술이나 신경마비 유무에 따라 손해보험에서는 지급률 10%에서 20%를 적용을 하였고, 생명보험에서는 4급에서 6급 범위에서 급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일부터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는 이른바 통합약관이라고 하여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으로 적용하는 장애 분류표를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급수 방식이 아니라 생손보 모두 지급률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보험금 계산 방법입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므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애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술 치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치료 없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은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여 지급률 10%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이나 훼손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보상 실무상 수술하지 않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법률적 결과들이 모여 쌓이게 되면서 현재는 한시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일반 원칙 중 한시장애 지급 규정에 따라 청구 금액의 20%만 지급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MRI상 디스크 병변이 확인되고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잔존하는 경우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약관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되어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시장애 규정이 적용되어 본래의 지급률의 20%만 인정되어 보험금은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시장애 규정이 없었던 2005년 이전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삭감 없이 6급 보험금 1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술치료 있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약관상 기준으로는 수술 횟수나 수술 이후 신경병증 동반 유무에 따라 지급률이나 장애 급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절제나 제거 등과 같은 조작이 이루어지는 침습 행위이기 때문에 영구장애로 인정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영구장애를 인정받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은 태생적으로 질병과 상해가 동반된 병명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처럼 개인보험에서도 상해 관여도를 따져 본래의 지급률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후유장애 가입금액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외상을 원인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MRI상 확인되어 한마디 수술을 하였으나 척추 신경근의 불안전 마비가 잔존하였다면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이 되어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 1,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해 기여도가 50%라면 지급보험금 50%만 인정되어 보험금은 7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보험 보장 내용에서 장애보험금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영구장애를 한시장애로 주장을 하고 상해 기여도를 낮출수록 지급보험금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태도에 주눅들거나 설득당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디스크, 개인보험 디스크 보험 분쟁이 생겼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보상스쿨에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